그런 분들은 일을 같이 하기 어려운 게 연봉을 물어봐도 될까요? 그걸 못하면 우리 팀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 모습도 조금 면접 때부터 보여주면 가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법인 입사를 했을 때와 관련된 질문들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입사 전에 이제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들이 있나요, 혹시? 사실 많은 합격자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네. 내용인데 뭐 엑셀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네. 영어 공부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입사를 하시면 이제 직장인이 되는 거고 직장인 되면은 앞으로 평생 방학이 없거든요. 그쵸. 퇴사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자유 시간을 조금 본인이 하고 싶은 뭐가 되든 좋을 것 같아요. 뭐 여행도 괜찮고 다른 종류의 자기 개발도 괜찮고 뭐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후회 없이 놀고서 입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에 방학은 없습니다. 네, 이현희 회계사님께서는 KPMG 삼정에 입사를 하셨는데 혹시 그 법인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법인 자체는 감사를 하고 싶어 했고 네. 감사 시장을 되게 좋게 보는 입장이어서 저도 이제 감사본부를 지원했어요. 그래 감사 시장에서의 그 법인이 얼만큼 뭐 성장성이 있는지 저는 그걸 좀 봤는데 3일 회계법인은 다 아시는 바로 이제 1등 회계법인이니까 거기도 지원을 했고 삼정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성장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안진회계법인은 그때 당시에 저기 감사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재를 조금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장 뭐 감사 계약 뭐 수임을 조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전 사실 안진도 되게 가고 싶어했고 여의도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안진은 안 갔고 한영도 제가 원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영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면접은 몇 군데 보셨는지? 3일 삼정 그 서류 넣었고요. 면접도 2군데만 봤습니다. 네. 3일은 제가 그 인성검사라는 게 있는데 인성검사에서 F를 맞아버려가지고 탈락을 했는데 그 인성이 아니고 네네. 인성이 이제 그 인간의 성향 그 법인에서 원하는 인간의 성향이 맞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3일 특유의 어떤 그 조직 문화가 있는데 네. 저랑은 뭐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된 건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탈락이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되게 면접 점수는 잘 받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F 맞은 사람은 대표한테 뭐 서류를 써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이제 면접관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삼정은 붙어가지고 삼정으로 갔습니다. 3일을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인성검사를 잘 보시는 거를 인성검사는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노력한다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에게 맞는 법인을 가면 맞습니다.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면접 당시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 학교 출신의 선배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회도 지원하시고 면접 자리까지 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면접관님들이 막 딱딱하게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선후배로서 이제 이쪽에 오고 싶어하는 후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인상은 어떤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자리였지. 뭐 딱딱하게 뭐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담은 내용을 확인을 한다거나 뭐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면접 꿀팁 혹시 있으신지? 면접 자리에서 걸러지는 거는 사람의 뭐 어떤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일하면은 좋을지를 더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긴장된 모습으로 물어보는 대답에만 수동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제 면접관님들한테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설득시킨다는 식으로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오히려 물어보기도 했고 아무튼 너무 어려운 자리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시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긴장을 풀고 네, 그렇게 임하면 좋겠다는 그쵸. 거죠? 긴장을 풀고 뭐 사실 어느 면접이든 긴장은 풀고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사실 저희 업무 자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맡겨진 업무는 자기가 알아서 좀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도 조금 면접 때부터 보여주면 가점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엔 이제 긴장은 풀고 좀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근데 이제 보통 입사를 하시기 전에 파트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이제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파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파트는 저는 되게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파트를 안 했어요. 아. 저는 파트 안 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다 같은 회계사들이잖아요. 다 같은 회계사들이 특정 법인, 특정 본부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회계사 되신 분들이니까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파트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업무를 해보면 다르거든요. 이제 업무가 흘러가는 플로우도 알고 계시고 뭐 절차도 알고 계시니까 확실히 파트를 하시면은 선호가 높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입사 전에 이제 업무를 간단하게라도 한번 맛을 보고 어떤 회사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본인에게 더 네. 좋은 기회죠. 하나는 업무를 하기 전에 회계사를 따긴 떴으나 꼭 회계법인에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보고 정말 아니다 이거 나 못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쵸. 뭐 진로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네, 저는 파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회계사 입사가 7월, 9월, 12월에 있는데 혹시 언제 입사를 하셨어요? 저는 12월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그 7월에 입사하는 거를 선호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TO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얼른 채우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럼 같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7월에 올 수 있고 누군가는 12월에 올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뽑을 거예요? 7월에. 그쵸. 그쵸. 그런 의미예요. 그쵸. 그리고 7월, 8월도 네. 이제 법인이 바쁜 시즌이니까 아. 하루라도 빨리 이제 좀 인원을 들여서 네. 업무를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7, 8월도 바빠요? 반기. 반기라. 그럼 혹시 삼정회계법인에서 어디서 근무를 어느 업무를 보셨는지? 저는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중에서 이제 정보통신산업본부라고 하는데 아이스 본부라고 하는데 네, 그 본부에서 감사 업무를 주로 했고요. 네. 비시즌에는 내부회계 이런 뭐 용역 업무도 아. 하다가 나왔습니다. 신입 회계사분들이 어떤 업무를 지원하시는 걸 추천하시는지. 일단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자신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회계사들은 감사본부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즌이 고되고 그쵸, 많이 고되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뭐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견딜 수 있고 진짜 회계사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감사본부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보다는 조금 업무를 연중에 고르게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은 낮은 강도의 시즌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텍스본부에 가셔서 저희들끼리 말인데 택무원이라는 말을 써요. 공무원 플러스 텍스, 그러니까 택무원이라고 쓰는데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텍스로 지원을 하시면 좋겠죠. 대신 텍스는 경쟁률이 셉니다. 경쟁률 세요? 왜냐면은 일단 TO가 적고 다들 고생하기 싫으니까 좀 쏠리는 것 같아요. 텍스로. 텍스로 가도 그럼 이직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고 이런 거죠? 이직의 방향성은 달라지겠지만 이직은 뭐 사실 상관없죠. 그리고 회계법인도 좋지만 다른 회사로도 이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애초에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딜본부 그런 분들은 딜로 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법인 생활을 하셨을 때 시즌과 비시즌의 일상이 어떻게 달랐는지. 시즌은 사실 시즌은 사실 일상이 없죠. 그렇죠. 일단 클라이언트로 출근을 해서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퇴근한 다음에 저녁 먹고 그 각자의 본부로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다시 업무를 하시다가 새벽 혹은 밤늦게 퇴근을 하시는 게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주말 출근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비시즌에는 그런 거는 별로 없고 필드로 출근해서 퇴근을 하죠. 퇴근하고 뭐 필요할 때는 이제 업무라는 게 듀가 있으면은 좀 늦어질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퇴근하면은 뭐 본인의 삶을 살 수 있죠. 시즌에는 정말 그냥 엑셀의 연속이라고 그냥 내 자신이 엑셀이 된 것처럼 엑셀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즌만이 아니라 제 회계법인 생활에 제가 한 업무의 90% 이상은 엑셀이었죠. 엑셀. 네, 그쵸. 엑셀 아니면 사실 업무를
못하고 엑셀을 잘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집에 가야 되니까. 엑셀을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연봉이잖아요. 연봉을 물어봐도 될까요? 연봉은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을 건데 그쵸, 네. 사실 회계사 연봉이 되게 뭐 저희는 공공재라는 표현을 써요. 회계사의 연봉이 되게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어요. 왜냐면 네. 빅펌 따라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회계사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수험생일 때도 느끼셨겠지만 체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실 CPA 자체가 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야근 이런 거를 잘 버티는 사람이 뭐 업무를 잘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테스트로서 CPA 시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첫 번째는 체력, 두 번째는 책임감. 본인한테 일이 딱 주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 우리 팀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럼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녀보니까 어떤 성향이 회계사에 잘 맞고 또 어떤 성향이 안 맞는지 이런 걸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네. 뭐 다른 회사의 방문도 되게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분들보다는 외향적인 분들이 어느 정도 더 잘 받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혹시나 이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을 같이 하기 어려운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랑 저희 업무 끝날 때까지 연락을 계속 해야 돼요. 전화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적응하는데 되게 힘이 들 수 있다. 그쵸.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랑 학벌이 되게 중요한지.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TO가 줄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사실 나이랑 학벌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리면 좋고 학벌 좋으면 좋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견주어 봤을 때 그거 말고 다른 장점이 없다면 뭐 학벌이랑 나이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본인이 영어를 특출나게 잘해요. 아니면은 인상이 너무 서글서글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가진 다른 능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면은 그렇다면 학벌과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뭐 일반 회사 입사하는 거랑 똑같이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4년 차에 퇴사를 하셨는데 네. 그 퇴사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뭐 저희 집안 사정인데 네.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세무사 공부를 했어요. 네. 사실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 업종에서 업무를 하셔가지고 네. 아버지의 이제 거래처를 받으시려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공부를 작년에 포기를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공부를 포기하셔가지고 아버지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틀어져가지고 갑자기 자격증인 저한테 내려오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그 얘기가 나오고 퇴사를 결정한 것까지 거의 한 달도 안 걸릴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 또 몸이 아프시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몸이 아파요. 그쵸. 네, 그때 뭐 이제 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뭐 터널 증후군이 와가지고 손목도 많이 안 좋았고 살면서 침을 처음 맞아봤어요. 목이 진짜요? 아파가지고 원래 한 번도 안 맞아보셨어요? 첫 침이 31살. 네, 그래가지고 뭐 다들 직업병으로 이제 목 통증이랑 손목 통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퇴사를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개업을 하시게 됩니다.